최근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돼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조선족 여성 장리화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하며 꿈을 꿨고 추방당한 뒤에도 그 기억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추방 이후 절망에 빠진 이들의 삶은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의 시작일까요? 오늘은 그 경계에 선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 선택한 법과 사람 사이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연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또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우린 원래 한국 사람이야. 그 뿌리를 기억해라. 할머니 목소리는 항상 그랬죠. 단호하면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리화야, 밥 먹으렴. 어머니 부름에 천천히 일어났어요. 식탁에 놓인 김치와 된장찌개는 익숙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조선족 가정에서 자란 내게 이런 음식들은 일상이었지만 학교에선 그것 때문에 항상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졌답니다. 오늘도 한족 아이들이 내 말투를 놀렸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단다. 우리는 중국에선 조선족이고 한국에 가면 중국인이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게 우리 운명인가 봐. 18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내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중국어는 서툴러 한족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고 조선어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 됐어요. 학교에선 조선족이라 불리며 은근한 차별을 받았고 집에선 우리는 원래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답니다. 할머니 방에는 항상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저분들은 일제강점기에 이곳으로 오신 거란다. 하지만 우리 핏줄은 변하지 않아. 할머니는 항상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들은 하나둘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진짜 고향을 찾아서요. 그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는 묘한 설렘과 동경이 자라났죠. 언니, 한국에 가면 우리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동생 미화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번은 가봐야겠지. 우리 뿌리가 있는 곳이니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하기로요. 할머니 말씀처럼 내 뿌리를 찾아 떠나기로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를.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18년 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어요.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내가 꿈꾸던 그 나라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조선족 말투가 좀 있네. 경기도 부천의 봉제 공장에서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긴 했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이. 그래도 좋았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면 이곳에 정착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리화 씨, 비자 곧 만료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장장님이 물으셨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비자 연장이 쉽지 않다는 걸. 꼭 돌아가야 해? 그같이 일하던 언니가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물러. 일자리도 있고. 결국 저는 선택했어요.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 남기로.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올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걱정도 컸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자였지만 묵묵히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어요. 주말엔 식당에서 서빙도 했고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도 꿈이 있었죠. 언젠가는 정식으로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항상 조심해야 해.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출입국 단속반을 피해 항상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렸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열심히 일한 덕에 작은 월세방도 얻었고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송금도 할 수 있었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된 삶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수 있을까?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조선족이세요? 말투가 좀 그렇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단속반인가? 하는 공포가 스쳤지만 다행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손님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지? 중국인? 한국인? 아니면 그저 불법 체류자? 정체성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터로 향했죠. 그런데 갑자기 골목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이다. 빨리 도망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항상 연습했죠.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골목을 막았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었어요. 신분증 검사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여권 어디 있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쇠의 감촉이었죠. 버스에 실려 출입국 관리소로 향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작은 방에 갇혔어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왜 불법으로 체류했죠? 용기를 내서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싶었어요. 단지 그뿐이에요. 담당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서류를 펼쳤죠. 장리화 씨, 비자가 2년 전에 만료됐네요. 강제 출국 조치입니다. 며칠을 보호소에서 보냈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었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죠. 같이 잡힌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연변이요. 조선족이에요. 그녀가 쓸쓸히 웃었어요. 나도요. 우리 같은 사람 많죠.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호송됐어요. 보호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재입국 금지 5년입니다. 기억하세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끝일까?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아니,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거야. 반드시. 구름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 안에서 맹세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저는 다시 그 땅을 밟을 거라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 연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집으로 향했죠.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반가움보다는 실망이 더 커 보였죠. 결국 쫓겨온 거니? 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죠. 저녁상을 물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쩔 거냐? 여기서 일자리 찾아볼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선 월급이 한국의 절반도 안 돼.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일했다고. 왜 돌아온 거야? 면접마다 같은 질문이었죠. 조선족이면서 중국어도 못해? 한 사장님이 비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죠. 동네 가게에서 마주친 이모가 물었습니다. 리화야, 한국말 잘하잖아. 다시 갈 생각 없어? 불법 체류 전과자예요. 5년간 못 들어가요. 이모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방법이 있대. 우리 동네 김 씨도 그렇게 갔어. 그날 저녁 미화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대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언니, 어떻게 지내? 침대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은 정말 좋았어? 미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았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꿈이 있었거든. 다음 날 동네 아주머니가 쪽지를 건넸어요. 브로커 연락처였습니다. 비용은 1,000만 원. 성공 보장. 잠시 유혹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죠. 저녁에 할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증조 부모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할머니는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분들도 쉬운 길 택하지 않았어. 그날 밤 결심했어요. 불법으로 가는 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합법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 재외동포 방문 취업, 밤새 정보를 모았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화야 뭐해? 어머니가 새벽에 방으로 들어오셨죠. 엄마, 제가 다시 한국에 갈 방법을 찾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1년 6개월의 준비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외동포 방문 취업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해졌어요. 공항에 내리자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왔구나. 이번엔 모든 게 달랐어요. 비자,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증까지. 작은 한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친절했어요. 리화 씨, 요리 솜씨가 좋네. 손님들이 칭찬해. 감사했죠. 하지만 마음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손님들이 종종 물었어요. 중국 연변이요. 그런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곤 했습니다. 아, 조선족이구나. 동네 슈퍼에서도 느꼈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경계하는 눈빛. 혹시 불법 체류자 아니에요? 어느 날 그녀가 직접 물었죠. 증명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제야 표정이 풀렸어요. 요즘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서.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민지가 있었습니다. 한국 여자였어요. 처음엔 말이 없었죠.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리화 언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온 건 3개월 됐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번에요? 전에도 왔었어요? 말실수였어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죠. 네. 전에 불법 체류한 적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힘들었겠네요. 예상 밖의 말이었죠. 그날 이후 민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어요.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이번엔 합법적으로요. 방 안에 증조 부모님 사진을 걸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거였죠. 이제 좀 안정됐구나.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식당 손님 중 한 분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말투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 웨이터가 답했어요. 조선족이래. 불법 체류자 아닐까?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매주 일요일 한국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악센트를 고치기 위해서였죠. 리화 씨 정말 열심히 하네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했죠. 식당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리화? 장리화 맞지?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죠. 진호. 중국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경계하며 물었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나도 한국에 왔지. 일하러. 함께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했지만 호기심이 컸어요. 어떻게 왔어? 조심스레 물었죠. 진호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특별한 루트로. 너도 알잖아. 불법이란 뜻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난 이제 합법적으로 살고 있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조선족이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진호의 존재가 불안했죠. 일주일 후 그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리화야, 좋은 제안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무슨 제안인데?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 관심 있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싫어. 난 정직하게 살 거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진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생각해봐. 한 달에 500만 원. 위험한 일 아냐? 다음 날 민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민지까지 위험해질까봐. 며칠 후 진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강압적이었어요. 리화야,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야. 두려웠지만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만해.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그가 표정을 바꿨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불법 체류자 조직 검거. 보이스피싱 연루. 진호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체포됐다고 했어요. 안도했지만 곧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나도 연관됐다고 생각할까? 다음 날 경찰이 식당에 찾아왔어요. 장리화 씨 맞으신가요?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호와의 관계, 만남, 대화 내용.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로요. 필사적으로 말했죠.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며칠 후 출입국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체류 자격 재검토한다고.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추방당하는 건가?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내가 도울게. 진실을 밝히자. 출입국 관리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리화 언니, 내가 있잖아요. 민지가 손을 꼭 잡아줬죠. 안으로 들어가니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또 추방인가 싶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장리화 씨,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숨을 참았어요. 온몸이 굳었죠. 범죄 연루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 하지만이 두려웠어요. 항상 그랬으니까요. 체류 자격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강제 출국은 유예하되. 민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잠시만요. 놀랐습니다. 민지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리화 언니의 식당 근무 기록이에요. 진호와 만난 날도 모두 이랬어요. 공무원이 무표정하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민지가 CCTV 기록도 내밀었어요. 공무원은 형식적으로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민지가 굴하지 않고 말했어요. 저희가 지역 시민단체와 연결해 탄원서도 준비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사장님, 손님들이 써준 탄원서였죠. 공무원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언제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어요.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장리화 씨는 출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한 달의 시간이라도 생겼다는 건 작은 희망이었죠. 밖으로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민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어떻게 됐어? 민지가 상황을 설명했죠. 사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쉽지 않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날부터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식당 단골 손님 몇 명이었어요. 그들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죠. 비용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조금씩 모을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임시 체류 허가가 나왔습니다. 6개월간 상황을 지켜본 후 재검토해요. 불안했지만 그래도 당장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그날 밤 할머니께 전화드렸어요. 할머니, 조금 더 여기 있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리화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넌 강하니까.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불안했어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식당에서는 더 성실히 일했죠. 리화 씨, 서류 준비는 잘 돼가요? 변호사님이 물으셨어요. 네, 모두 모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이 컸습니다. 한 달 후면 재심사였으니까요.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는데 한 손님이 다가왔어요. 혹시 장리화 씨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놀랐습니다. 작은 지역 신문에 실린 제 이야기가 퍼진 거였죠.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해요. 응원합니다. 감동이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법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재심사 날이 왔습니다. 또다시 출입국 관리소에 섰어요. 장리화 씨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긴장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귀하의 사례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말에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어요. 1년간 취업활동 허가를 드립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어요. 매달 출입국 관리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직장만 다녀야 해요.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기회였습니다. 기간 만료 후에도 자동 연장은 없습니다. 다시 심사받아야 해요. 현실적인 조건이었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한 걸음 전진이었어요. 식당으로 돌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 기뻐했지만 사장님은 현실적이셨어요. 1년은 금방 가. 계속 노력해야 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왔어요. 장리화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작은 신문에 실린 기사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법, 아직 배우는 중인 한국 사회. 완벽한 해결책은 없었어요. 여전히 법과 제도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오늘도 식당에서 일합니다. 가끔 중국에서 온 이주자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이 물으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세요.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요. 우린 원래 한국 사람이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추방당했던 조선족, 그래도 다시 이곳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증명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